안녕하십니까.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 강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1주차 강의를 맡게 된 김대영 교수입니다. 강의 영상과 함께 제공된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니 강의 자료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강의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차에서는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1주차 강의는 1차 시와 2차 시로 구성되어 있고 1차 시에서는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 컴퓨팅 사고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의 학습 목표는 1. 컴퓨팅 사고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컴퓨팅 사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컴퓨팅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1주차 학습을 통해 컴퓨팅 사고가 무엇이고 왜 컴퓨팅 사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팅 사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시에서는 학습 목표 1과 2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라는 이 강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트북, 데스크톱을 포함하여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모습의 컴퓨터를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컴퓨팅적 사고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전공자들만을 위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주차에서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3주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자료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4주차에서는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문제 분해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5주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패턴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6주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추상화 방법을 다룹니다. 7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표현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고 11주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병렬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12주차에서 14주차까지는 인공지능, 멀티미디어, 정보보호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익숙한 친구들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15주 동안 여러 교수님들께서 쉽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번 차시에는 컴퓨팅 사고의 정의와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고 자주 잊어버리지만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컴퓨터는 많은 작업을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처리 절차에 의해서만 실행하게 됩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컴퓨터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복잡한 문제들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문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것을 컴퓨팅 사고라고 정의합니다.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용어는 지넷 위인 교수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지넷 위인 교수가 정의한 컴퓨팅 사고의 개념은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이자 기술이며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 역량입니다. 또한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이 모든 아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 역량에 추가해야 합니다. 지넷 위인 교수가 정의한 컴퓨팅 사고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문제를 수립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표현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미국의 컴퓨터 과학 교사 협회인 CSTA 그리고 국제교육기술협회인 ISTE 뿐만 아니라 구글이 협력하여 컴퓨터 사고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단계로는 문제 분석, 자료 수집, 그리고 표현,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병렬화, 자동화가 있고 각 단계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 컴퓨터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 컴퓨팅 사고 모델을 따라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컴퓨팅 사고 모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단계로 정의된 모델을 6단계로 간략화하면 문제 분석 및 표현,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분석 및 표현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는 컴퓨팅 사고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컴퓨터 자체가 참, 거짓의 불논리에 기반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사고의 기초인 논리의 바탕을 두어야 하고 논리를 기반으로 할 때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문제를 분해하는 단계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작고 처리 가능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것이지요.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은 한 번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쉬운 작은 크기로 문제를 분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크기들로 분해된 문제는 하나의 복잡한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작은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모으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패턴 인식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분해된 작은 크기의 부분 문제들 중에서 패턴이라는 유사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분해된 작은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해결한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유사한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가져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성이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결책을 동일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의 단계는 관련이 없는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추상화는 곧 일반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것만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무시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우리는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입력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모니터 출력에 관심을 가지며 컴퓨터 내부 동작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복잡한 컴퓨터 내부 동작보다는 컴퓨터의 입력과 출력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알고리즘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단계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알고리즘의 단계는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할된 작은 크기의 부분 문제들의 해법을 찾고 모은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알고리즘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알고리즘을 컴퓨터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개발된 알고리즘을 실제와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 적용한 후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병렬화 및 자동화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팅 사고 모델을 통해 알아본 컴퓨팅 사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 및 패턴 인식을 사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표현하는 것,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분석하는 것, 문제를 작은 부분 문제들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 논리 연산과 같은 프로그래밍 방식의 사고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 알고리즘적 사고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통해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 가능한 해결책을 식별, 분석, 구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결된 문제의 해결 과정을 다양한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컴퓨팅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컴퓨팅 사고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컴퓨팅 사고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컴퓨터처럼 생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팅 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래밍과 관련이 있지만 프로그래밍이 컴퓨팅 사고의 전부는 아닙니다. 컴퓨팅 사고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팅 사고는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내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잘하는 분야와 컴퓨터가 잘하는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융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시학습이 끝났습니다. 본 강의 영상 이외에도 강의 사이트에 보조학습 읽기 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자료를 참고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제 게시판을 통해서 과제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 중 질의사항이 있다면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왜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하는지, 즉 컴퓨팅 사고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과 컴퓨팅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